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4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경우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의 상관관계를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된다. 그래서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또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해당되는 금, 즉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이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는 금이 된다. 똑같은 금이지만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그 성향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경금을 물상에 비유할 때는 완철금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원철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철과 같은 거예요. 땅속에서 금방 걔는 원철과 같은 것이고,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강철이나 무쇠가 어떤 상태냐면 잘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거칠고 아직은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잘 길들어지지 않은 쇠 있죠.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할 때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걸로 이렇게 금은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데, 말로 치면은 잘 조련된 그 말 있죠. 우리 관우가 탔다라고 하는 적토마 같은 것, 달리기도 잘하고 잘 이렇게 주인하고 호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재련이 되지 않은 원철이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화로서 재련을 마친 내지는 어쨌든 이렇게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시계라든가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경우 어떻게 잘못된 것이 없고 매끈하게 잘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반지라 보석 같은 경우도 그 연마가 잘 되지 않고 거친 부분이 있으면 손을 베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금방 가져가서 요거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곳이 이제 재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재련이 되지 않은 무쇠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련이 잘 된 매끈한 그런 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뭐예요? 재련을 해야 용도가 있는 것이고, 신금은 재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잘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재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재련 내지는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화는 병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음화인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양간을 설명할 때 양간에는 5가지 양간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처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간이 왕하게 되면 뭘 쓴다 그랬죠?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살을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살.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이거는 경금으로서 작벌한다 그랬고요.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한다라고 했고, 무토는 간목으로서 뭐예요? 소토 소벽한다라고 했고, 경금은 관살을 쓰는데, 간목은 경금이 7살이고요. 병화는 임수가 7살이고, 무토는 간목이 7살인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특성이 달라가지고 7살 병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관인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또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죠. 무토. 그래서 양간은 관살을 쓰게 되는데, 경금 하나를 뺀 나머지 간목, 병화, 무토, 임수는 7살을 쓰게 되고, 경금은
일간의 특성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칠살보다는 정관을 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양은 관사를 쓰는 것이고 5가지 음은 정화 같은 경우도 식상을 쓸 수는 있겠지만 5가지 음은 관사를 쓰기보다는 식신상관 내지는 재성으로서 생지하는 쪽으로 배합을 맞추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 경금만 쓰느냐 병화가 임수만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간목이 용도가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금을 보는 것이 좋고, 병화는 임수를 보는 것이 좋고, 무토는 간목을 보는 것이 좋고, 경금은 정화를 보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임수는 무토를 잘 써야지만 가장 극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경우에 따라서 간목이 경금 없을 때는 신금 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간목이 경금 아니라 임수를 쓸 수도 있고 개수를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요. 일간의 특성상 가장 그 일간이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좋고, 정화가 약하니까 마찬가지로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쪽으로 배합을 마친다. 이거는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편일주고 무조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외우시지 마시고, 좀 융통성 있게 사주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신금은 임수로서 뭐 한다? 도세주옥한다 해야 신금 만들어진 재련된 반지 보석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녹이 슬거나 먼지가 끼게 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금은 아까 말했던 잘 관리하고, 신금 같은 경우는 맑고 깨끗하고 광채가 나야 되는 것이죠. 반지가 누리티티하게 빛이 나지 않는다면 보석 주얼리로서 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임수로서 잘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간목 경금일간에 태어난 해월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해월은 일단 겨울이죠.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 생각할 땐 겨울, 엄동설한, 춥구나.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지금 해월에 화가 필요한 것은 뭐 단련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어떻게 따뜻하게 뭐하기 위해서 조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경금이 자기 경금 자체를 단련하기 위한 화는 별도로 또 있어줘야 되는 것이 또 일간과 또 원령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자축 북방은 기본적으로 수가 관정을 하는 수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월이 수왕절인 것에 반해서 일간이 경금이었을 때는, 경금 같은 경우는 경금은 해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12운성이라고 써줄까요? 오늘은 12운성 포태법 같은 겁니다. 12운성으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병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하다라는 뜻이에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화토는 해에 뭐가 되죠?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금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금은 해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병지가 되는 것이고, 목은 해에 이르게 되면 이거는 뭐라 했죠? 제가 장생이라고 그랬죠. 장생.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수가 남았네요. 수는 해에 이르게 되면 뭐가죠? 임관이 되죠. 그래서 수가 가장 왕하고요. 다음으로 수의 생조를 받는 목이 그 다음 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병지이기 때문에 좀 쇠약하고요. 화토는 절지이기 때문에 약하죠. 쇠약과 약은 좀 다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쇠약한 거하고 아기가 금방 태어나서 약한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병지에서 약한 것과 절퇴지에서 약한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도 병지에 있는 것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난 아기보다는 힘이 좀 있겠죠. 근데 장래로 가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으로 봐서는 그래도 아기들은 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이제 병사 묘지로 가는 것이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간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이렇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쇠약하고, 반면에 금생수에서 일간 경금의 기운을 뺏어가는 수는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설기가 너무 태과하다. 안 그래도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태어나서 쇠약한데 거기다 대고 그 쇠약한 기운을 수가 더 뺏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이렇게 비우면 되겠죠. 내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결혼해서 나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때 열심히 돈을 벌으셔서 저를 이렇게 학교를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60대 70대에서 노쇠해서 이제 기력이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지셔가지고 기력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또 자식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 또 손자 손녀를 요즘 같으면 경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손자 보느라고 더욱더 기력이 빠지는 거고 똑같죠. 그죠?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병지에 태어났는데 또 설기까지 당하니까 뭐 설상가상인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또 어르신들 이렇게 좀 잘 드셔야 돼. 고기 같은 것도 좀 드셔야 되고 해서 기력 보충을 많이 해주시는 거에 필요한데, 역시나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죠. 약한 일간은 사람도 약하면 보약을 먹이든가 옆에서 자꾸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과 그 다음에 비경겁질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경금신금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오행은 약했을 때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경금과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이 좀 달라서 비경겁제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나 수라고 하는 것이나 핵심은 뭐였냐면 청징함이 있거든요. 특히 물과 금은 깨끗해야 돼요. 반지가 더러우면 안 되고요. 먹는 물이 더러워서도 안 되겠죠. 금수는 그래서 서로 깨끗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금수 쌍청이라고 했죠. 금과 수가 서로 깨끗해야 된다. 금수, 그 다음에 금백, 수청이라고. 그래서 일간인 경금 내지는 신금이 약할 때는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경겁절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 오늘은 일주가 뭐죠? 경오일주이지만 저번 같은 경우가 경신일주였잖아요. 경신일주였죠. 그래서 이렇게 토가 없고 금의 뿌리를 두는 것이 저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이 없는데 그러면 선생님 토는 절대 보면 안 됩니까? 금이 없을 때는 토 가지고도 생주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인성을 쓰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금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토로서 금을 생주해 주는 것은 생주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금과 수가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두시고요. 일단 해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의 생조 내지는 방신함이 필요한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해월의 정화는 로서 조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목적으로 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해월의 추운 날씨는 별도로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은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경신일날 제가 설명할 때 경금이 정화를 보고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관살훈잡이 되나, 이것은 관살훈잡을 꺼린다, 즉 싫어하지 않고요, 오히려 관살훈잡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해월의 경금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도와주는 것 필요하고요. 화가 있어서 하나는 조우하고 하나는 경금을 단련하는 목적이 있는데, 당연히 하늘에 천간에 있는 병화 정화는 지지에서 인목이라든가 내지는 사화 오화에 뿌리를 두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일간은 양금인 경금이 되겠고요. 원령은 양수인 해수가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양금이 양수를 받는데 금은 수를 생하죠. 일간인 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금생수하는 관계 뭐죠? 식신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해월이라고 하는 원령 자체는 금은 약하고 수가 왕해서 금의 기운을 식신상관인 수가 뺏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러냐면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가 과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말로 기진맥진하다라고 그 기진맥진
박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다 하고 맥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크게 건강상 위험이 닥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도 다시 강조하지만 다른 일간하고 다르게 경금 일간이라든가 신금 일간은 약했을 때는 토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자수가 있습니다. 월령수수로 수가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일간 경금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는데 다시 수가 더 있다라고 하면 일간의 기운을 더더군다나 더 많이 뺏어갈 것이고요. 해월 동절에 다시 자수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은 더 추워지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더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보다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연간에 있는 경금이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같이 봐야 돼요. 약한 일간도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춥기 때문에 조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세에 대한 중화하고 조후에 대한 중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밖에 잡을 수 없겠죠. 그러면 뭘 잡아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왕세하고 조후하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먼저 왕세를 취하고 조후는 어디다 의지해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좀 의지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역술 하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조후를 더 중시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왕세를 더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의 어떤 견해라든가 식견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리를 똑같은 선생한테 배워도 생각이 다를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이 배웠다고 해서 답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의 세계는 1 더하기 1을 배웠는데 답은 4도 나올 수도 있고 5도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틀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자기가 생각한 이론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배운 이론 내지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들을 다 정립해서 그냥 토실토실한 그런 실증을 거친 그런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리학의 세계에서는 좀 틀린 것 같고요. 자, 월간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화를 가지고 경금도 단련할 수 있겠고요. 정화를 가지고 조우도 할 수 있겠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이고 조후하는 것은 따뜻하게 하는 것은 병화로서 하는 것인데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련도 하고 그 대장간 가면 경금을 단련하는 불을 지펴놨지만 그 불 안에서 열기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별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대장간에서 경금을 달리는 거는 단련하는 것은 별도의 불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의 난방은 별도로 하는 것이 기능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화가 뿌리가 하나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지에서 오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좌우충이 되지 않을까요? 해서 연지에 있는 자수를 가지고 좀 유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만약에 자월에 오화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대박 깨집니다만 이렇게 건너뛰어서 있으면은 물론 당연히 오화가 있는데 주변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 오화가 자칫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직극해서 꺼트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이 돼서 오화가 꺼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가 자시였다. 이거는 좌우충이 돼서 이건 오화가 박살이 납니다. 이것이 쇠신중앙 왕자 충쇠 쇠자 발이 되겠죠. 이걸 왕자 충쇠 쇠자 발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쇠자발 이걸 띄어서 썼고 이렇게 왕자 충쇠 왕자가 쇠한 신을 충하게 되면 쇠한 자는 뿌리가 뽑힌다. 해월의 수가 강한데 연지의 자수 시지의 자수가 있으면 수가 왕신이 되죠. 그 왕신이 오화를 충하게 되면 얘는 박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화가 뿌리를 그나마 얻었지만 여기서 문제일 거 뭐냐면 경금의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화는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생시에서는 금의 뿌리를 얻는 것이 좀 필요치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생시를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는데, 자,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중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으면 그 오중에 있는 기토를 쓸 수가 있지만, 화 안에 들어있는 기토를 가지고 경금을 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분들 진, 위, 살인상생이라고 해서 오중의 기토가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생하려면 그냥 겉으로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생해주는 것이 낫지, 이거 따지고 보면 오중의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불 위에 있는 경금밖에 되지 않죠. 진리살인상생은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남이고는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뭐 화가 있으니까 오화라도 정화라도 있으니까 조우는 까지는 이제 뭐 대운에서 좀 한다 하더라도 원국에서 경금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정축시 같은 것은, 자, 축토 같은, 여기는 축을 보는 거예요. 제가 축토가 있으면은 경금의 토에 의해서 생주를 받죠. 그 다음에 이거는 건토가 아니기 때문에 마른 땅이 아니고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경금을 생할 수 있고, 경금의 축은 통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이 임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금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토의 생주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화가 3개라고 해서 이거 화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령이 해월이기 때문에 오화의 뿌리든 정화 2개 있다고 해서 이거는 화가 왕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인호화국이 됩니다. 이곳은 좌우충이 아니라 인호화국이 돼서 화가 더 왕해지게 되는데, 일간경금 약하다고 해서 무토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칫하면 매금 될 수 있습니다. 매금. 그래서 제가 차라리 경금 자체가 생주를 약할 때는 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금이 없을 때는 무토보다는 이렇게 기토가 있는 것을 차라리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얘는 매금, 약간의 금을 탁하게는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금을 갖다가 매금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 기토가 있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죠. 그러면 선생님, 정축시가 좋을까요? 기묘시가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냥 정축시가 더 낫다, 이렇게 보겠고요. 경진시는 그냥 진토 하나 봤기 때문에 요거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 선생님 이거 화가 너무 왕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화는 해월에 화는 뭐 많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사화를 좀 중시 봐야 돼요. 사화는 그 지장관을 놓고 봤을 때, 지장관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는 안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사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된다? 장생이 됩니다. 그래서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이것도 좌우충 안 되듯이 이것도 사해충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수가 왕하면 사화든 오화든 왕수에 의해서 좀 극파를 당할 수 있는 위력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있어서 수화가 서로 싸우고, 수화상전 이렇게 말하죠. 수하고 화하고 서로 싸울 때는 지지로 목이 들어와 가지고 통관하면, 이걸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통관용신으로서 목이 들어오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서로 장애됨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수가 다시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오화를 본다 하더라도 수왕절에 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는 화를 꺼버리기 때문에 이모시에 오화가 좋을 것 같지만 임수 투출하는 것, 개미시에 미토가 좋을 것 같으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요. 갑신을류시 같은 경우는 생시에서 신금, 유금을 봐서 경금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자,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로 보는데, 한 주 시작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고, 하나님도 일요일날 쉬셨잖아요. 그죠? 자,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로 보시고요. 자, 월요일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